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에 전해지면서 장 초반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이상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다소 줄이고 있는 국내장입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도 개인만이 순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8원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오늘은 약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LG그룹 등 대기업들이 가상인간을 새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흐름도 괜찮은데요. 오늘은 관련 이슈 짚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가상인간인 샘과 김레아를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AI 휴먼 사업을 육성 중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바타가 코로나19 이후로 각광받고 있는 이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풀이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최근 큰손으로 떠오르는 MZ세대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등 최신 트렌드를 적용했다라는 점도 관심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달 중에 가상비서 샘을 공식 대외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남미 지역의 삼성전자 사물인터넷 플랫폼 또 스마트 띵스 앱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나 카리나 핀토 삼성전자 브라질 마케팅 이사는 샘은 젊은 소비자, 특히 Z세대를 겨냥한 삼성의 인지도를 재고 전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샘을 지난 1월 북미를 시작으로 또 한국, 중남미, 동남아, 유럽 등에서 순차적으로 예약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0,000대 이상 판매된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과 삼성 갤럭시 S22의 마케팅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LG전자는 지난해 열린 이 CES 2021에서 처음으로 김레아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가 AI 기술을 활용해 구현한 가상인간으로 SNS에 일상을 공유하면서 15,000여 명의 팔로워를 기록하고 있는 김레아인데요. 지난달에는 미스틱 스토리와 업무 협약도 맺었고요. 올해 안에 김레아를 가수로 데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LG전자는 그룹 차원에서도 AI 휴먼을 개발해서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AI 휴먼은 기존의 가상인간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또 사고하는 능력을 갖춘 디지털 아바타다라고 하는데요. LG가 선보인 AI 아티스트 틸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예, 자세히 좀 살펴보면 실제로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AI 기반 아티스트 틸다는 지난 2월에 미국 뉴욕 패션 위크에서 박윤희 디자이너가 작업한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패션과 미술의 재능을 가진 틸다는 앞으로 독자적인 친환경 패션 브랜드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패션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가상인간 정보 사이트 버추얼 휴먼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전 세계 시장에 총 186명의 가상인간이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2020년부터 좀 살펴볼까요? 2020년도에 2조 4천억 원이었던 가상인간 시장의 규모가 2025년이 되면 14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약 5년간 거의 6배 넘는 성장세를 이룰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제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습니다. 이스트 소프트가 장중에 14%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삼성 웰스토리의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 공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정가 기준으로 4% 상승 마감이 됐었고요. 솔트룩스 역시 장중에 16%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 소개인화로 AI 서비스, AI 기반 유전체 분석 및 신약 사업, 또 메타 휴먼 사업의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투임의 주가 역시 장중에 16% 올랐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7%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딥러닝 AI 검사기 등 연구개발 판매 업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 같은 AI 휴먼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를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상인간이 가수로 데뷔를 하고 쇼호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과 LG전자가 또 이 가상인간을 새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소식 제가 앞서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성장세가 좀 어떤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가상인간은 큰 틀에서 AI 사업인데요. 먼저 AI 사업이라는 거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의사 결정까지 진행하는 거로 AI 사업이라고 하고요. AI 사업 같은 경우는 인지, 학습, 추론 과정을 기계가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의 큰 확장성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담보로 하는 거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관련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산업은 2024년까지 2천억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평균 30% 넘게 성장세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상인간이라든지 그 밑단에 있는 세부 분류로 했을 때 AI 관련된 연간 산업은 평균적으로 5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상당히 비즈니스 모델이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AI 사업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인식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삼성이 한다, LG전자가 한다 기사랑 다르게 삼성과 LG전자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거나 하드웨어를 납품하는 회사가 실제 AI 관련된 매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게 실제 매출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굉장히 낮은 뭐 수준이거든요. 네. 수십억이 안 되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나 흥미로운데 이게 실제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거든요. 숫자가 찍히는지 여부인데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뭐 거의 전무후무하다. 그리고 일단 돈을 못 벌어요. AI 연관돼서 하는 기업들 중에 흑자 나는 회사가 뭐 셀바스 AI 정도가 흑자가 나고 있고 네. 나머지는 지금 뭐 이따가 추가로 뭐 종목들 말씀드리겠지만 모아데이터라든지 JLK 그리고 뭐 딥노이드, 와이더 플래닛 같은 회사들 그리고 트윈이라는 회사들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단지 뭐 삼성과 LG에서 투자를 한다, 어떤 연간 산업이 뜰 것이다 그런 전망만으로 투자하기엔 너무 어렵고 그리고 AI 자체의 사업의 확장성보다는 실적에 더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분명할 것 같고 성장하는 산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특징이 AI 사업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소위 말하는 인프라 산업은 충분히 하드웨어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을 담보로 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AI 소프트웨어 산업이 커지면 그 밑단을 따르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에 오히려 관심을 갖자. 그런 회사들은 지금 바로 숫자가 찍히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를 투자하고 싶으면 그 회사가 실제 매출이 찍혀서 흑자 전환하는 시점. 셀바스 AI 같은 회사는 올해 같은 경우 연간 매출이 500억 넘게 나오고 이익이 100억대로 이미 1분기 흑자 전환했고 이런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충분히 관심 깊게 볼만하다고 하지만 셀바스 AI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따라가는 회사들 딥노이드, 뭐 마인드랩 이런 회사들은 절대로 투자하시면 100% 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거는 메타버스 관련된 뭐 게임 회사가 올라가니까 연간 중소형 게임 회사들 올라갔다가 지금 다 50% 넘게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인프라, 하드웨어 쪽에 좀 더 주목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주들이 들썩이는데 일단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투자에는 접근을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가상인간 더 확대해서는 AI 시장이 이제 커지면은 정밀한 구현을 위해서 다른 기술력들도 필수적으로 좀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섹터의 성장세로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LG전자 관련돼서 연관 기업으로 뜬 게 트윈이라는 회사랑 이스트 소프트라는 회사인데요. 예. 이 트윈이라는 회사는 머신 비전으로 솔루션과 그 딥러닝 AI 검사기를 개발하고 검사 설비 전문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식음료 그리고 바이오 회사까지 이 다양한 그 실제 제품의 분량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매출처가 상당히 기존의 이 반도체 관련된 회사, 그러니까 일종의 그 대기업의
그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하는 회사를 넘어서서 뭐 자동차라든지 식음료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심지어는 항공기나 정수기의 이런 제품의 항공기 부품이나 정수기 부품의 제품의 불량률도 검출하는 소프트웨어로 당연히 이 AI 기반으로 하면 그 공정 그 품질을 검증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상당히 인력 구조 면에서도 효율화되기 때문에 AI 기반의 이 검증하는 머신러닝 프로그램 자체는 연평균 2025년까지 40%의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깊게 지켜볼 만한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트윈 같은 경우는 공모가 22,000원 지금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40% 넘게 하락했는데 이 이유는 아마 그 단순하게 AI 관련된 기술로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뉴스나 기사에 따라 움직인 급등락을 한 이슈에 따라 보고요. 네. 전반적인 회사 자체의 이 기술력이나 성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 회사라는 점에 좀 다소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트윈보다 이스트소프트는 이스트소프트 역시 고점 대비 46% 하락한 회사인데요. 최근에 삼성 웰스토리는 글로벌 식음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삼성 웰스토리의 AI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기사는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AI 서비스 관련돼서 삼성 웰스토리 쪽으로 매출이 나올지는 이제 분기 보고서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 회사도 되게 흥미로운 게 이 회사는 그 라운지라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접목해서 이 안경 피팅, 그러니까 200개 이상의 안경점이랑 제휴맺어가지고 4,000개 이상의 이 제품을 피팅하고 구매하고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일종의 플랫폼, 그 모바일 관련된 앱으로 이 안경 피팅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이 월간 활성자 수가 5배 넘게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운지는 계속 잘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유사한 이 안경 관련된 피팅을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시가총액이 6조더라고요. 근데 이스트소프트는 지금 한 1,800억 정도밖에 1,3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이스트소프트가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건 맞아서 성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트소프트가 이 AI 그 음성이랑 영상 학습 기술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라든지 쇼핑, 교육, 커머스, 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 이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이스트소프트는 지금의 그 매출이 2021년 대비 한 30% 넘게 성장해 나서 한 1,120억대, 이익은 한 120억대로 유일하게 AI 관련된 회사 중에 아까 말씀드린 셀바스 AI랑 흑자 전환하는 회사로 이스트소프트는 좀 관심 갖고 지켜봐도 될 정도로 기술력과 숫자를 갖고 있다, 실적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SK스퀘어와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가상인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각각 아티스트 육성, 내비게이션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성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고요. 또 기업 실적과 주가에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는 언제 정도 좀 저희가 반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흥미롭게 SK스퀘어가 뭐 가상인간 수화를 이 온마인드라고 이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넵튠의 자회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걸 디지털 휴먼 셀럽을 만들어서 인기 아티스트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메타버스 내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업과 연결돼서 만약에 실제 그걸로 통해서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SK스퀘어에서 이 SK스퀘어라는 회사가 조 단위로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 중에 80억 투자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너무 작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디지털 휴먼 산업이 커질 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마인즈랩이라고 공모가 3만 원에 이 비슷하게 자체 개발 AI 엔진을 40개 이상 개발하고 이 AI 아나운서님 같은 앵커님 같은 방송용 AI를 개발해서 네. 이 부분을 뭐 상당히 확대해가지고 매출을 뭐 시공간 제약을 안 받는 메타버스랑 결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회사 또한 매출액이 100억이 안 되고 적자가 8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이런 AI 관련 산업이 뜰 거니까 관심은 갖되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적자 기업이 많고 숫자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도 주요 대기업들이 이 같은 사업에 좀 주력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은 투자 전략을 좀 잘 짜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관심 갖고 계신 쪽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AI 관련된 회사를 예. 뭐 억지로 끼워 맞춘 건 아닌데 AI 인공지능으로 구인구직을 하는 플랫폼 회사가 있어요. 원티드 랩이라고 상당히 흥미로운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최종 합격하면 입사 시에 인센티브 7%를 매출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잡코리아나 이런 회사들이랑 많이 비교를 하실 거예요. 사람인. 잡코리아나 사람인은 대형으로 광고를 뿌려서 소위 말하는 맞춤화 최적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고요. 이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완전 그 입사 초기 지원서 쓰는 것부터 합격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까지 원스톱으로 완전 맞춤 최적화를 AI 기반으로 AI 그 인공지능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이 그 직무 관련된 그러니까 구인구직 매칭을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회사는 매출이 올해 70% 넘게 성장해서 한 550억대, 이익도 100% 넘게 증가해서 130억대로 AI 인공지능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데 이런 유사한 집크루터나 유사 일본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런 회사들이 조 단위로 받고 있거든요. 이 회사 또한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 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 지금 대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중견기업들도 공채가 없어졌거든요. 다 이제 맞춤형 최적화 그 솔루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인구직 매칭에서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숫자가 찍히는 유일한 좀 원티드랩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대표님, 원티드랩이 네.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주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가격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실적 그 매출이 67% 성장하고 이익이 100% 성장하는 부분이 예.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아무래도 원티드 랩도 성장주로 분류가 돼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면 성장주에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할인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원티드 랩의 펀더멘탈 자체는 전혀 지금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매칭 시장 규모가 지금 1.5조까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T 개발자가 최근에 IT 개발자도 지금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 컴퓨터 관련 회사 말고 금융이나 일반 제조업에도 IT 제조 개발자를 계속 뽑아야 되고 IT 제조 개발자를 가장 핵심적으로 잘 뽑는 이유는 매칭 플랫폼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칭 플랫폼이 취업 성공률도 기존의 뭐 사람인이나 자코리아 대비 4배나 높고요. 채용 소요 시간도 70% 단축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 쓸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AI 매칭 플랫폼이 잘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티드랩은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최근에 가상인간을 새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야 할지 김지훈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훈훈한 주식인가요? 김지훈 네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대표와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네. 예, 먼저 네, 잘 오늘 있습니다. 국내 시장 흐름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급락해서 오늘 새벽에 눈을 뜨셨던 분들은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장은 좀 버텨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지수 기준으로 2,600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을 감안한 그 북가치 대비해서 실제적인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종합을 해봤을 때 네. 한 배 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단은 상대적인 밸류 매력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일부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 미국 같은 경우가 먼저 빅테크 쪽이 조정이 나왔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 빅테크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단은 1차적으로 상대적으로 지수가 강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좀 특이했습니다. 이게 뭐 소비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소매 판매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반등이 나온 걸 하루 만에 하락을 했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우려가 컸는데 그래도 뭐 무난한 마감이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한 그 정도 무난한 마감이 나타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지수 같은 경우 2,550선에서 두 번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다가 2,655선까지는 못 가고 다시금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2,550선 같은 경우는 이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PBR 지표로 치자면 1배 이하 구간에서도 더 빠져 있는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인 시장 흐름 봤을 때 오늘 그 LNF 같은 경우가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2년간 7조의 수주를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업종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인플레이션 흐름상에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셀 업체, 그러니까 완성의 전지를 만드는 업체, 그리고 그 완성차 업체, 그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로 그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그 전가를 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시장에서 그 성장주라고 해서 전부 다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향후에 분기 성장이 답보가 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또 반등 국면에서도 더 강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접근을 하는 포인트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해 놓는 거죠. 네.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소재 업종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오늘 빠졌을 때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군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수주가 나오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컸다 보니까 동반해서 먼저 LNF가 강세를 나타냈었고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뭐 연속해서 함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그리고 LNF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 뭐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방안이 이제 눈앞이잖아요. 바로 내일이죠. 네, 예. 그렇다 보니 이게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 부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여타 이제 태양광 업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업체들이라든지 해서 미국의 공장을 뭐 건설 그리고 증설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기반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큰 그림에서는 생각을 해볼 게 뭐 단기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게 제품의 판매라든지 직접적인 이제 미국 로컬에서 팔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재고가 쌓일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시장 대비 상대적인 주가 강세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글로벌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이슈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코스피 2600 아래에서는 싸다는 인식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또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갈 텐데요. 어떤 키워드들 선정하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오후에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 평택 캠퍼스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첫 방문이라고 하던데요. 키워드 주셨습니다. 현대기아가 2030년까지 전기차 2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키워드 꼽으셨고요. 올해 1분기 8조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낸 한국전력공사가 가능한 모든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서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키워드 꼽으셨네요.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한 달 새 20% 가까이 올랐고 도매가는 40% 넘게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관련주들이 들썩입니다. 키워드 주셨고요. 롯데칠성음료가 자사 대표 맥주인 클라우드 대비 칼로리가 한 60% 정도 낮다고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칼로리 라이트를 새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죠. 주가 오늘 소폭 오르던데 키워드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들어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에는 최소 25%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키워드 꼽아 오셨습니다. 이제 키워드와 관련한 종목들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기아, 한국전력, 선진, 롯데칠성, 세아제강까지 꼽으셨고요. 이 중에서 오늘 투자 의견 들어볼 종목은요. 삼성전자, 한국전력, 세아제강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방한 기대감이 부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삼성전자는 고입니다. 예. 이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나오고도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왜 주가는 좋지 않을까?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입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거래소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났었고, 반면에 어제 일부 매수가 유입되기는 했지만은 이 유입 자금 자체가 그 IT 쪽으로도 일부 나타나기는 했었거든요. 다만 이게 저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시장을 파는 흐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실적 대비해서 약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수 같은 경우 2550선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러한 지수 구간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우선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삼성전자를 현재 시점부터는 다시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한 67,300원 선에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10분 남았으니까. 예. 네,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 66,000원대 가격, 그다음에 64,000원이 전 저점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64,000원에서 66,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로 1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 64,000원 구간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매수를 유입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550 기준으로 지수가 3, 40포인트는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또 다른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은 반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수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비추어 봤을 때 매수 대응이 낮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고 주셨다는 거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에요. 8조 원 손실을 냈는데 모든 자구안을 총동원해서 손실을 막아보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한국전력도 고입니다. 저희가 그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인식이 강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참여자분들은 포트에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한국전력과 관련해서 실적 그리고 실적을 통한 기사를 보면은 적자가 상당히 큰 규모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적자가 지속되면 자본 잠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기사를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주식 시장의 섭리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정부와 상황을 대입을 해 본다고 하면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난 상황이고 그러한 측면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이제 전기료의 인상은 필수 불가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적자가 날 수 있지만은 그 적자의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계열사 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 자구책도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한국전력이라는 주식에 대해 모멘텀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다음에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면 적자의 축소 가능성, 이 적자의 축소 가능성이 전기료 인상부터 수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격이 또 궁금하잖아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하루에도 뭐 변동폭이 큰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금 무거운 측면이 있는데 한 22,000원대 초반에서는 시장을 감안해서 접근을 해봐도 되는 가격이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으로 한국전력이 더 이상 나빠질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수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사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수 방어적 성격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미국 시장을 놓고 살펴봤을 때 통상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는 그 금융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는데 최근에 금융주들은 강세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미국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그 한국전력이 속해 있는 업종이 뭐 유틸리티 쪽,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쪽이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유출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상승하는 그러한 구조를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수 방어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들어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키워드로 세아제강을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세아제강도 고입니다. 예. 그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 대비 좋았습니다. 그 좋았던 이유 자체는 그 북미라든지 미국 부분에서 유정용 강관 이 부분이 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그 배를 통해 싣거나 아니면은 육지를 통해서 연결을 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 그 하나의 강관인데요. 이게 인프라 투자 부분이 있을 때 통상 수혜가 돼서 뭐 주가가 움직이거나 실적이 나아지거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촉발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던 그러한 그 강관 같은 경우가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먼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됐었고요. 네. 근데 실제 판매 같은 경우도 호조가 있었고 가격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 북미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다 보니 1분기 실적이 좋았고 그 연속해서 실적이 좋을 수 있냐 그 여부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쿼터제가 있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물량은 정해져 있기는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세아제강 지주에 속해 있는 미국 법인이 3군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법인에서 판매되는 부분은 그 미국의 쿼터제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는 면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가 현재 시가총액이 한 4,992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실적을 감안해 봤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이 한 3배 정도거든요. 근데 낮은 건가요? 네, 통상 이게 한 3배 정도로 거래가 됐었어요. 네네. 네. 상대적으로 뭐 특정 업종을 비교를 해 봤을 때는 평가가 낮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같은 업종, 그다음에 이 기업의 그 실적을 통해서 이러한 성장을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한 3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속된다는 걸 감안해서 이제 저희가 그 한국전력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방어적인 종목으로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가격 측면이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네. 그 주가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현재 가격보다는 제가 낮은 가격 구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그만큼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가격대를 정해놓고 매수를 하는 게 낫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네. 세아제강은 17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 대응하는 게 시장 감안해서 좀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은 또 흔들릴 테니까 매수가는
분명히 올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 마감을 2분여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하락한 2,594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3거래일 만에 2,600선 내주는 코스피인데요.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만이 5천억 원 넘게 순매수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각각 4,410억 원, 1,173억 원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상대적인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46%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41만 6천 원선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 반전이 됐네요. 0.6%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까지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네이버부터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까지 1에서 2%대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대비 조금 더 강했습니다. 0.84% 하락한 864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보시죠. 역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이 488억 원, 외국인의 매수는 좀 다소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49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이 51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시죠. 2차 전지주가 강했습니다. LNF가 8.51%나 급등하면서 26만 9천 원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 관련 협약서 체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급등 흐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미국장이 급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말씀하셨던 2,570선을 깨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2,594선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2,570선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연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깰 때에서는 2,550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2,570은 정상적으로 살살살살살 밀리면서 자 한번 지수를 한번 볼까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 자 여기서 이렇게 살살살살 여기서 여기 어제까지 2,630 요 정도에 놀았었잖아요. 여기서 살살살 내려오면서 내려오다가 2,570을 딱 깨면 그때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개파락으로 쿵 하고 떨어지면 이 저점만 안 깨지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지 않고 많이 빠졌고 종목들 많이 빠졌고 저점은 지지가 되고 미국 시장도 뭐 지금 저점을 한 번 더 깨야 다우존스, 나스닥 한 번 더 깨야 이 저점이 한 번 더 깨지죠. 그러니까 이 자리만 안 깨면 또 많이 빠졌다고 또 박스권으로 들어주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계속 중소형주 매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저점이 깨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오늘 밤에 깰 거였다면 오늘 아마 일본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저점이 왕창 깨졌을 겁니다. 근데 안 깨졌어요. 결론적으로는 안 깨졌다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이 저점이 많이 깨질 것 같았으면 깨졌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도 일본 시장도 중국 시장도 오늘은 안 빠졌습니다. 중국 시장은 뭐 장중에 플러스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서는 미국 시장이 오늘 많이 안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저점이 안 깨지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잖아요,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 또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자, 아마 내일은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지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 방한하기도 하고 그러면 관련된 섹터들이 기대감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움직일 때 쫓아가시면 안 돼요. 기대감이 올라올 때 팔아줘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태양광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물론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지만 원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이제 과거 태양광 풍력이 움직였던 적이 있죠. 근데 오늘 움직였던 거는
EU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400조 투입,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얘기 때문에 움직인 건데 내일 바이든 대통령도 오니까 그게 또 짬뽕이 돼가지고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뭐 해인, 뭐 대명에너지, S에너지 다 상한가, 두 개 상한가, 하나는 15% 급등, 뭐 다스코, SDM, 뭐 현대에너지,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이거 다 지금 다 11% 이상 딱 급등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나쁘게 느끼죠. 왜냐면 대부분 종목들 아주 박살이 났으니까. 근데 일부 종목들 저쪽은 아주 폭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급등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건설기계가 급등이 나왔던 거는 이제 이제 EU에서 마찬가지 EU 집행위원회에서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복구한다고 그거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갖고 이제 급등도 하고 그랬고 그리고 또 비료 사료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죠. 물론 막판에 좀 밀렸지만 아직 힘이 아직 셉니다. 한탑을 보게 되면 오늘 제일 대장으로 움직였던 제분 그 밀가루 관련주 플러스 사료 관련주 쪽인데 오늘 상한가를 분명히 갈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안 갔어요. 갈 줄 알았는데 위에 49만 주 금방 먹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 28%인가 27%인가 26.8%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아직 그 밀리는 모습이 그렇게 죽어 내려가는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밀리게 되면은 나머지 그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더 놀래가지고 더 급락하거나 마이너스로 예를 들어 대주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한 탑이 꼭지를 치고 떨어졌다라는 느낌이면 대주산업은 지금 마이너스 20%까지 박살이 났었어야 되고 이지바이오라든지 이지홀딩스라든지 선진이라든지 이렇게 후발주자들은 지금 다 하한가를 갔었어야 돼요. 왜? 꼭지에서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그거는 한 탑이 오늘 꼭지를 주고 끝났다라 생각했을 때에서 세력들이 다 던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밑에 애들이 안 빠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힘이 남았다는 얘기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뺏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시장으로 얘기를 넘어가게 되면 테마주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오히려 개파락이 떨어지고 양봉이죠. 어쨌든 간에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또다시 저점을 깨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 저점, 그러니까 이제는 2,570을 보지 말고요. 2,550을 보는 게 맞습니다. 선설대라는 게 아니고 쿵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2,550 라인이 깨지면 조심하시고 안 깨지면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계속 재미있는 굉장히 좋은 테마 강세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추격 매수도 하지 말고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면서 계속 매매적인 관점에서 사고 팔고 대응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료 사료 관련주도 인플레이션 관련주 계속 좋고요. 그리고 IT 섹터도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일부 2차 전지도 일부만 움직여서 대부분 나빠졌고요. 그래서 일부 움직인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쪽에 황홀할 필요는 없고 쫓아가시면 안 되고 후성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신규 매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살 거면 차라리 바닥 쪽에 있는 아직도 비료 사료 닭고기 관련주 오리고기 돼지고기 이런 쪽들 인플레이션 관련주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올라간 폭을 따지면 그렇고 자 그래서 시장은 내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건설기계 쪽에 수산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EU 집행위에서 수산중공업 올해 우크라이나에다 12조 원, 우리나라 돈은 12조 원이고 최대 90억 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은 12조 정도의 그 대출 형태의 금융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자금들이 집행이 되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제 복구한다고 다들 투입해서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가서 포크레인이 가든 건설 인력들이 가든 건설주들이 가든 뭐가 가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건설 기계 관련주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현대건설 기계들도 있지만 지금 보이는 이제 수산중공업도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흥국이라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해인. 그래서 오늘 해인은 상한가 같습니다. 해인은 태양광 섹터이기도 해요. 태양광 이런 거 장비 이런 거 건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해인이 오늘 상한가를 갖고요. 수산중공업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수산중공업. 제가 아마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도 건설기계 관련주 움직인 거 보면서 조정받으면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다라고 아마
방송에서 여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움직였죠. 근데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면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때는 조정받으면 이제 해볼 만하다, 살 수 있다라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추가 매수,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사람들 잘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에너지인데요. 다음 종목 S에너지. 추천 종목을 얘기하는 게 분석만 해드리는 겁니다. 자, S에너지 오랜만에 움직인 태양광인데요. 하도 많이 빠져갖고 움직인 거고 지금 기대감에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EU에서 유럽연합에서 400조를 투입한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뭐 태양광 용량을 2025년도까지 뭐 2배를 뭐 확장을 하고 뭐 얘기들이 지금 뭐 복잡하게 있어요. 뭐 덴마크, 벨기아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하고 뭐 해상 풍력을 어떻게 뭐 2030년도까지 4배를 키우고 50년까지 10배를 늘리기로 하고. 근데 이거는 좀 뒤에 가봐야죠. 뒤에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이 좀 더해진다는 사실은 맞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놀러 오기 때문에 방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움직인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쪽이 주도주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S에너지 대명에너지 많이 갔죠. 대명에너지 신규주예요. 그래도 태양광인데 오늘 상한가 갔는데 나노신소재 등등 해갖고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래 강하게 움직인 거는 좋은데 좀 많이 움직였어요 생각보다. 이제는 신규 매수보다는 좀 조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추가 매수,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점수에서 어제 추천한 종목인데요. 팜스코 수익률은 19.4%가 났습니다. 어제 추천했고요. 오늘 올라올 때 아침 방송에서 잘 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조정받으면 또 갈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 매수 포인트 85.5, 인플레이션 관련주 여전히 좋습니다. 90점수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예,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투자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 사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목요일장이었죠. 오늘 국내장 크게 하락을 해서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을 또 기약해 보면서 오늘 나스닥 또 선물시장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거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